저는 경남 장애인 체육회 탁구팀 실업팀에서 운동하고 있는 주영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올림픽 어떠셨나요? 이번 올림픽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뭐 한 6개월 정도 쉬고 이래가지고 과연 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까 생각도 많이 하고 뭐 중간에 쉬기도 하고 해서 큰 기대를 안 하고 갔던 올림픽이었는데요. 네. 어, 운이 좋게도 이제 금메달을 딴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금메달을 딴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처음에는 사실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음, 멍하니 그냥 어 몸이 아파서 그 병원에 입원했던 건 기억하고요. 음. 부모님이 올림픽 여기 도쿄 가기 전에 이번에는 몸이 아파서 운동을 많이 못했으니까 그냥 몸 건강히만 다녀와라. 메달 생각은 하지 말고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이번에 도쿄올림픽 가셔서 입원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가기 전에 2주 전에 네. 위에 출혈이 생겨가지고 아, 예, 그래가지고 빈혈이 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으세요?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국 선수들끼리 결승전이라서 더욱 흥미진진하게 봤어요. 예. 경기가 끝난 후에 김현욱 선수에게 어떤 말을 해줬고, 김현욱 선수는 주영대 선수에게 어떤 말을 해줬나요? 사실 보는 사람은 부담 없이 볼 수 있는데요. 음. 저희들은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같은 나라 서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을 가졌고요. 또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시합을 해야 될까 고민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음. 어, 다른 거는 뭐 괜찮았는데 상대방의 선수가 저는 이제 올림픽 두 번째고 김연욱 선수는 이제 첫 번째이기 때문에 김연욱 선수가 아무래도 더 긴장을 많이 하는 바람에 실수를 많이 해서 음. 제가 이제 운 좋게 이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김연욱 선수한테 저는 뭐 그냥 수고했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고 김연욱 선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끝나고 나서는 한참 우리 집에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이렇게 누구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든 세 개를 올려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서로 칭찬해주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제가 안창림 선수를 인터뷰를 했는데, 예, 안창림 선수의 경우는 그 같은 체급에, 만약에 같은 체급이고, 만약에 같이 붙게 될 상대일 것 같으면 아예 친해지지 않는다 그래요. 예, 그 이유가 좀 봐줘야 되니까. 네, 예. 그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뭐 그런 거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제 라이벌로 생각하고 운동도 했고, 근데 뭐 이제 또 시합할 때는 또 냉정하게 시합을 하고, 또 시합이 끝나면은 편안하게 뭐 형, 동생으로 지낼 수 있는 그렇게 운동을 해왔습니다. 음, 그러면 금메달 획득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금메달 획득 이후에 굉장히 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네. 뭐 인터뷰도 좀 많이 했고, 뭐 새삼 그 리우 때는 제가 은메달을 땄는데 그때보다는 새삼 그 위치가 많이 올라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능 출연 같은 것도 연락이 많이 왔나요? 아니요, 지금 뭐 예능 같은 거는 연락 안 하고 거의 뭐 이제 라디오나 TV 이제 인터뷰만 했습니다. 아, 그럼 리우 올림픽 때도 은메달을 따셨고, 또 두 번째 예. 올림픽이신데, 예. 어떻게 다르던가요? 이번 도쿄 올림픽은? 리우 올림픽 때는 올림픽이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긴장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 처음이라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올림픽 음. 그 결승전에서 그래가지고 너무 자신만만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는 결승전에서 좀 역전패를 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몸이 아파가지고 운동을 좀 많이 좀 못했던 게 있어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갔던 게 아마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이 탁구를 시작하게 된 게 꿈을, 사고로 인해서 꿈을 잃었다고 예, 들었어요. 네, 그렇지만 탁구를 통해서 새로운 꿈이 생겼는데, 주영도 선수에게 꿈이라는 단어가 또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제가 사고 나서 제가 원래 다치기 전에는 경상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서 어, 이제 체육교사가 일단 첫 번째 꿈이었는데요. 그 다치고 나서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 5년 동안은 집 밖을 나오지를 못했어요. 음, 왜냐하면 사람들 시선이 너무 두려웠고 또 내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진주 저 복지관에서 이제 복지관을 개관하면서 탁구 이게 그 프로그램이 생겨가지고 탁구를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손을 못 쓰기 때문에 탁구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가보니까 손에 붕대를 묶어가지고 탁구를 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재활을 목적으로 탁구를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들었던 생각이 특수학교들도 있는데 예. 거기서 교사의 꿈을 또 이룰 수도 있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특수체육교육과를 한번 제가 다녀볼까 하는 생각도 가졌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것보다는 지금은 제가 이제 탁구에 올인을 해서 일단 좀 올림픽하고 계속 운동선수로서 하다가 모르겠 은퇴하고 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는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보통 예. 비장애인 선수들의 경우는 한 40대가 되면 은퇴를 고민해야 될 나이라고 말을 해요. 예. 그러면 패럴림픽 선수들의 경우는 이게 나이 제한이 없는 건가요? 올림픽도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사실은 비장애인도 제한은 없는데 비장애인은 왜 빨리 은퇴를 하냐면은 그 장애인들에 비해서 일반 선수들 체력이 많이 딸립니다. 근데 우리 장애인 선수들은 아무래도 후천적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늦게 시작합니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시작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30대 후반에 시작했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또 장애인 스포츠는 비장애인 스포츠에 비해서 그렇게 격렬하지 않기 때문에 음, 꾸준히 몸만 좀 유지하면은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난 후에, 사고가 나기 전에 탁구를 했을 때와 또 사고가 난 후 탁구를 했을 때 달랐던 점은 뭔가요? 제가 사고 나기 전에는 탁구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테니스를 했었거든요. 사고 네. 나기 전에 테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탁구는 실내에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이게 테니스를 크게 운동장에서 크게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다치고 나니까 이제 테니스를 못하고 탁구를 할 수 있는 게 탁구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탁구를 시작하고 나니까 굉장히 좀 쾌감이 있더라고요. 내 나름대로의 안에서 소리, 그 울리는 소리부터 해가지고 제가 쳤을 때 그 쾌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탁구를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음, 그러면 간절했던 금메달의 꿈을 이뤘는데 앞으로의 꿈은 뭔가요? 제가 제가 한번 어디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탁구에는 그 그랜드 슬램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패럴림픽, 올림픽하고 그다음에 세계 선수권대,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 그다음에 아시아 선수권대 그 네 개를 모두 입으면 그랜드 슬램이라고 일명 부르는데요. 제가 다른 건 다 했는데요.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아직 금메달이 없습니다. 음. 은메달만 따가지고 내년에 열리는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랜드 슬램을 한번 이루고 싶습니다. 아, 분명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 탁구가 주영대 선수에게 준 새로운 인상은 뭔가요? 제 2의 인생을 살게 해준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탁구를 접하기 전만 해도 제 인생이 너무 따분하고 재미도 없고 살아가는 뭐 희망도 없었는데 탁구를 시작하면서 제가 경남 대표가 되려고 열심히 했고 경남 대표가 되고 나니까 또 국가대표가 되고자 노력을 했고 제가 또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목표를 생기면서 제 인생이 제2의 인생을 되찾은 것 같아가지고 탁구가 제2의 인생을 찾아준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유독 그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예, 올림픽에서 눈에 띄었어요. 예, 되게 남다르게 봤을 것 같은데. 예. 네. 신임 선수도 이제 나이도 어리고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올림픽에 처음 나가는 무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저도 저 리우 때도 처음 나갔을 때는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나가다 보니까 아, 올림픽이 뭔가도 알겠고 조금 여유도 생겼는데 처음 나간 선수는 아마도 좀 정신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올림픽을 갔다 오면은 아마 쭉쭉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올림픽 이후, 그러니까 패럴림픽 이후에 지용대 선수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패럴림픽을 이번 도쿄 말이죠. 네, 도쿄 도쿄, 그리고 또 리우 올림픽 이후에. 리우 올림픽 첫 번째 말이죠. 리우 올림픽 때 가지고 메달을 따고 와서 아무래도 이제 주위의 시선도 그러고 제 이제 부담감이 많이 생겼다 보죠. 왜냐면은 제가 세계 랭킹 2위다 보니까 이제 다음 대회에서는 꼭 금메달을 따야 된다는 그런 이제 압박감이나 부담감 또 주위에서 세계 랭킹 1위니까 도쿄에서는 꼭 금메달을 따야 된다는 그런 이제 강박관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영대 선수에게 메달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뭔가요? 메달보다 제가 그 가치 있는 거는 정말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게 제한테는 더 값진 선물이었는데요. 근데 사람이 이제 욕심이 생겨보니까 이제 참가하다 보니까 올림픽 금메달에 욕심도 생기는데요. 이제 제가 파리 올림픽도 있고, 근데 파리 올림픽 때는 조금 부담감을 내려놓고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대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금메달을 따셨으니까. 예, 예, 그러면 주영대 선수에게 탁구도 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디로 튈지 예, 모르는데, 예. 공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공은, 그, 탁구에서 공은요, 네. 자기가 보내고자 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보낼 수만 있다면은, 그, 승률은 거의 100%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공이 이제, 러버의 어느 위치에 맞는지 몰라서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게 사실 공이거든요. 탁구공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스포츠에서 공이 회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이 많은 관계로 탁구공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공은 일종의 뭐라 할까? 아,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칠지 이제 가장 중요할 때 공은 네트에 맞고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일종의 탁구대에 맞고 엣지라는 게 있거든요. 네. 엣지의 모서리에 맞고 공이 사라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중요한 시기에 한 번씩 나오면은 경기의 흐름을 바꾸거든요. 음. 그래서 공은 이제 행운의 그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공이 되게 인생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 웹 디자이너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쩌다가 탁구를 하게 된 거예요? 예, 사실은 제가 그 다치고 나서 이제 장애인으로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처음에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웹 디자인, 그러니까 저 홈페이지 만드는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하다가 우연히 이제 복지관에 한번 나가서 탁구 치는 걸 보고 재밌겠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웹 디자인을 하다가 탁구도 같이 이제 병행하게 된 거 처음에는. 음, 그러면 주영대 선수가 생각하는 탁구의 매력은 뭔가요? 탁구의 매는 그냥 성취입니다. 자기가 하나의 기술을 사용했을 때 그 기술이 잘 들어가가지고 상대방의 점수를 땄을 때 그 쾌감을 아마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게 매력. 예. 그러면 이게 사고 난 이후에 바로 학교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사고 난 이후에 경상대학교는 그냥 자퇴 처리를 했고요. 네. 어차피 사지마비되는 또 다른 과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체육교육과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몸을 이제 전혀 못 쓰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는 자퇴를 했고요. 뒤에 이제 방송통신대학교도 좀 다녔었고, 뒤에 결국은 이제 그 영남대학교 그 사회복지학과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행정가로서도 일을 하고 계신데 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하지는 않고요. 아, 그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경상남도 장애인 탁구 협회 사무국장을 좀 했습니다. 한 10년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하다가 지금은 요 실업팀에서 탁구로 들어오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지금은 탁구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꿈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망에 예, 빠지고. 예. 그런 사람들에게 주영래 선수가 알려주고 싶은 팁이나 아니면 꿈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뭐 사고 나서 집에만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요. 무조건 밖을 나와라. 사회에 나와야 된다. 복지관이든 어디든 밖에서 나와서 생활을 해야 된다.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 어디서 밖에서 나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뭔가 또 자기 자신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뭐 그게 운동이든 뭐 컴퓨터든 뭐 상관없이 이게 복지관이든 어떤 뭐 시설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장애인도 자기 장애를 가졌지만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말은 필요 없고 밖을 나와라. 밖을 나오면 자기도 분명히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 사고 전에 그 겪었던 사회랑 또 사고 난 이후에 겪은 사회는 어떻게 다르던가요? 사고 나기 전에는 저는 전혀 장애인이라는 게 어떤 것도 몰랐습니다. 왜 음, 왜 휠체어 타는지,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는구나 생각했지. 그전에는 이게 무슨 사지마비가 오고 척수장애가 있고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요. 그, 다치기 전에는 뭐 전혀 몰랐어요. 다치고 나서 제가 제일 밖에 나가 두려웠던 게 계단이었습니다. 음, 계단을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두려웠던 게 문턱이고 계단이고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게 사람들 시선이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사람들 시선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다친 초기에는 굉장히 그 시선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밖을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장애인 그 시설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굉장히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편견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고가 어쩌다가 나신 건가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방학 때 2학년 그 이런 방학 때 시골 갔다가 제가 차를 운전하고 어 가다가 아마 그 큰 트럭 피하다가 큰 전복 사고로 제가 다쳤습니다. 아, 그러면 탁구 외에 어떤 걸 가장 해보고 싶으세요? 사실은 탁구에 제가 이거 아니면은 수영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해보니까 배영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배영도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탁구가 안 되면 수영이나 뭐 사격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림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올림픽에서 에피소드가 있다면은 그 이번에도 그 도쿄 올림픽 때요. 우리가 이제 그 후쿠시마 산 때문에 막 한국 사람들은 도시락을 받아 먹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식당에 가지 않고 근데 이제 식당에 이제 우연히 한번 가게 됐어요. 네. 도시락이 좀 지겨워가지고 너무 먹다 보면 지겨워가지고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피자나 뭐 초밥이나 먹고 싶어서 갔는데 그 피자를 먹으면서 우리 주위에 다른 이제 그 폴란드 선수였는데 다가와가지고 인사하면서 이제 같이 우리가 먹었던 게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 음.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 다른 나라, 게 외국인들은 이 스스럼 없이 친해지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음. 그러면 그 리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연기됐잖아요. 네. 어, 경기력에 있어서 되게 달라진 것들이 있나요? 예, 상당히 많죠. 경기가 한 1년 연기되다 보니까, 1년 연기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거의 시합도 못하고 훈련을 거의 1년을 거의 하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훈련도 못하고 시합도 없다 보니까 이 실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히 뭐 합숙하면서 이제 좀 선수들과 연습도 하고 했는데 또 저는 또 중간에 또 마지막에 몸이 아파서 또 운동도 못하고 해가지고 조금 이번 올림픽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힘든 와중에 제가 또 제한테는 운이 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올림픽 때 가장 이루고 네. 싶은 게 있나요? 다음 올림픽도 마찬가지로 그냥 2연패를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죠. 제가 꼭 아니, 이제 저는 제 꿈은 2연패고요. 계속 이제 이어서 우리 후배들이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양궁처럼 이제 2연패, 3연패, 4연패 우리 나의 TT 1체급에서 계속 대한민국이 그 금메달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럼 주영재 선수에게 이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긴다는 건 그냥 상대방을 이기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금 탁구를 계속 한 지금 10년 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어떤 그 상대방이 잘해서 제가 이기는 것보다는 제가 실수를 덜 해서 이기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가 게임할 때 들어갈 때는 항상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실수를 줄이자. 그리고 나 자신을 이겨보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도 실수를 했는데 오히려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예. 그 탁구를 하면서 그럴 때도 있었나요? 그렇죠. 물론 탁구할 때도 제가 실수하는데 그 실수해가지고 잘못 맞아 들어갔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한 번씩 가끔가다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꼭 실수한다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실수도 그걸 또 긍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마지막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새로운 꿈을 찾아 나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어, 꼭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순간 저는 처음에 이제 4년 동안 굉장히 큰 좌절과 분노와 상실감과 그리고 제가 뭔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그런 생각에 굉장히 뭐 비관적으로 살았었거든요. 근데 몇 년을 4년 동안 그게 그 시간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장애인들이나 뭐 지금 이제 사고 나서 누워 있는 분들한테는 결코 장애인이 됐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상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음 장애인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지금 이 사회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곧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